해수부는 28일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3주기 주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서해와 남부 서부는 홀수해에, 동해와 남해 동부, 제주는 짝수해에 각각 3번씩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해역에 출현하는 해양생물의 종수가 현재 7,919종으로 2006년에서 2014년 확인된 4,906종에 비해 약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난류성 어류가 최근 6년간 약 18%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및 생물의 변동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동해안에 서식하는 달랑개는 포항 북구에서 경북 울진으로 약 80km, 기수갈 고둥은 경북 울진에서 강원도 삼척으로 약 20km까지 서식처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생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 한계선이 북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해수부는 아열대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관찰된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 대한 해양 생태계 종합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표한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을 보면 해수 온도 상승을 고려하면 돔류, 방어 등 아열대성 품종의 양식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는 온대성에서 혼합성으로 변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현지 시간 26일 C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4월 22일에서 23일 양일간 하상으로 열리는 기후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해 초청된 40개국 정상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등 우방국 정상은 물론이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기후변화 문제에서만큼은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초대했고, 최근 관계가 껄끄러워진 이스라엘과 터키 정상도 불렀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참석할 예정이지만 미국은 실력자이자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아닌 살만 국왕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월 미국 국가정보국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우디 기자 카시쿠지 피살 사건에 무함마드 왕세자가 연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정상회의에는 전세계 온난화 가스 배출량과 세계 GDP의 80%를 차지하는 17개국을 포함해 40개국이 초청됐는데, 캐나다와 멕시코, 영국,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정상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전화통화만 나눈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하상으로 첫 대면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날 백악관은 기후정상회의는 강력한 기후대응의 시급성과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며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로 가는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후정상회의 때까지 미국은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새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초청장에서 각국 정상에게 어떻게 더 강력한 기후대응 포부에 기여할지를 보여주는 기회로 정상회의를 활용하라고 촉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과학계에서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내로 묶어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기후정상회의와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주요 목표는 1.5도 목표 촉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주말에 델러웨이주 자택으로 백악관을 떠날 시점에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다며 전화 주제는 기후변화였다고 밝혔고,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유럽연합의 하상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의 지도자들과 대화했을 때 기후 문제도 주요 주제가 됐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를 선언했으며, 얼마 뒤 지구의 날인 4월 22일에 맞춰
기후 정상회의 소집 계획을 밝히는 등 기후 위기를 역점 아젠다로 내세워 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여러가지 문제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정상회의의 참석 여부가 전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협력지대로 꼽는 분야로 중국은 미국과 함께 전세계 양대 탄소 배출국이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은 필수적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중국이 최강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고, 또 최근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 독살 시도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불렀고, 푸틴은 생방송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반발했던 일이 있습니다. 기후정상회의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논의하는 행사로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기후회담을 약속했었고, 지난 1월에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한 바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는 휴캠스, KC코트렐, 그린케미칼 등이 있습니다. 휴캠스는 2002년 남해화학에서 기업 분할하여 정밀화학 및 기초화학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2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사업은 제조업과 부동산업 두 개의 부문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부동산업을 통한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정밀화학 산업 중심의 제조업이 매출액의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 산업단지 내 주요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NA 계열의 희질산, 농질산, 초안과 NT 계열의 DNT, M&B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희질산은 글로벌 시장 우위를 선점하고 있으며 DNT와 M&B의 경우 국내 시장을 선도하는 등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기존 질산 공장에 이어 신규 질산 공장에도 온실가스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유엔으로부터 추가적인 탄소 배출권을 획득해 추가적인 수익원을 확보했습니다. KC코트렐은 2010년 KC홀딩스 주식회사로부터 인적 분할을 통하여 신설되었고 2010년 유가증권 시장에 분할된 주식이 재상장되었습니다. 1973년 대기 환경 플랜트 전문업체로 설립된 이래 한국 환경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해왔으며 세계 시장에서 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설비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994년 환경 전문회사로서는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중국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인도, 태국, 대만,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등 해외의 다수의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APC 사업의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인적 분할을 하였으며 중소형 바이오매스 플랜트와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등 향후 미래 사업을 모색하며 환경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 연구사업, 중진류 탈원 촉매 제재조 연구사업, 터널 집진기 연구 등을 수행하며 연구과제 사업화도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린케미칼은 2003년에 유기화학 제품 및 화공약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5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산화에틸렌 유도체, 에탄올아민, 다이메틸 카보네이트, 아크릴레이트 모노머 등의 화학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기타 화공약품 등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탄올아민은 국내 유일의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세제 및 유화제의 원료, 섬유공업 분야의 유연제 및 가소제, 가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공장에서의 가스정제 제초제 및 살충제와 유화제의 원료, 수지 및 락카와 페인트 등 코팅제의 원료 외 금속 가공 분야에서 절삭유, 윤활유, 엔진, 냉밀 등의 첨가제와 제약, 시멘트, 첨가제 부문 등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KC 그린홀딩스, 후성, 세종공업, 한솔홈데코, 이건산업, 에코바이오, 에코프로, SCG에너지, 캠트로스 등 여기서 언급하지 못한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나열한 순서는 임의의 순서이며 주가 상승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투자를 강요하거나 부추기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의 사실 유무를 떠나 투자 판단은 자신의 몫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주식 이슈와 관련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